이번 시간에 3단원 수열 두 번째 챕터였던 수열 합과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대단원 학습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7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시그마 용법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부분이죠. 난이도는 하고요. 자, 어느 것이 틀렸을까요? 자, 일단은 여기 우변에 있는 것이 우변이 아니라 시그마 옆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일반항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이 여러 가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의할 점. 자, 뭐에 대해서만 분리가 가능하다? 그죠?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분리가 가능하고, 여기 곱셈이나, 그 다음에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저희가 덧셈이잖아요. 그러면 뭐로 분리가 돼야 되죠? 더하기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곱하기로 분리가 됐네.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2번이었습니다. 자, 2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만약에 10까지 2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답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가 몇 개 더해져 있는 거다? 10개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만큼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C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CN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시그마 앞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곱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막 만들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더하기하고 빼기에 대해서만 보다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난이도 상입니다. 자, 별 3개짜리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의 K 거듭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항에 보시면 자, 뭐의 거듭제곱이 주어져 있죠? 그죠?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다시피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지수가 홀수면 뭐다? 마이너스, 짝수면 뭐다?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규칙이 좀 나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차례대로. 자, 차례대로 대입하는 것을 축차 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그마 기호를 풀어 헤칠 겁니다. 자, 그래서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각 항의 합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그럼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1 대입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1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됩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3의 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을 대입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규칙 좀 보이시나요? 자, 뒷부분이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가 짝수가 되면 앞에 있는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홀수가 되면 플러스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1의 뭐다?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5의 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끝항이 20을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20이면 짝수죠. 짝수면 뭐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을 대입하면 바로 21의 제곱. 제가 잘못했네요. 자, 2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짝수가 되네. 그래서 21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바로 앞항을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20의 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밑이 뭐이면 짝수이면은 앞에 있는 부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고 홀수면 뭐가 된다? 짝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쌍을 좀 묶으면 좋은데요. 자, 어떻게 묶을 거냐면 자, 이렇게 묶을게요. 자, 규칙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살짝 자리를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고요. 점점점점. 자, 여기는 21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을 풀 겁니다. 자, 제가 왜 자리를 바꿨을까요? 교환 법칙.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다? 공식 쓰려고. 인수분해 공식. 자, 무슨 공식이죠? 합차.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빼고요. 자, 두 번째는 뭐 하자? 더하자. 자, 그 다음 여기도 빼고요. 자, 그 다음 뭐 하자? 더하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한 단계씩 나오면 1씩 차이 나기 때문에 차이는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 부분이 없어져요. 1이 곱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역시 21에서 20을 빼면요, 뒤에 21 더하기 20이 남는 부분인데, 여기는 차 부분이 전부 다 얼마다 1이기 때문에 곱하나만 하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되냐면 3 더하기 2, 5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21 더하기 20까지 나옵니다. 근데 얘를요, 살짝 교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자, 무슨 소리냐? 자, 3 더하기 2를 2 더하기 3으로 나타내고요. 자, 5 더하기 4를 바로 4 더하기 5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바로 20 더하기 21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식 증가는 바로 자연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다르게 해주면 규칙이 더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2에서부터 어디까지다? 21까지 더하는 건데, 자연수는 대표적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입니다. 자, 공차가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등차 수열 합내는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자, 2분의 자, 항의 수 몇 개죠? 자, 총 20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에서 21까지니까 20개가 되고요. 자, 어떤 공식을 쓸까요? 자, 이 문제는 첫 항과 끝 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a 플러스 a를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2하고 21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약분되면 10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0 곱하기 23이 돼서요. 답 나왔네요. 자,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23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난이도가 우리가 상인 이유가요. 자,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때문에 부호가 계속 교차되고 있거든요. 그런 규칙을 어떻게 변형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풀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환 법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겠습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첫째 항이 4이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구해볼까요? AN은 그럼 A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N-1 곱하기 3 하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3N 더하기 1이 바로 AN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루트 AK 더하기 루트 AK 플러스 1분의 1한 것이 얼마다? 3분의 5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대입을 할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우변에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일반항 부분이 무슨 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무리식으로 되어 있죠. 자, 특히 분모에 우리가 뭐가 있다? 루트가 있죠.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뭘 구했다? 일반항 구했죠. 일반항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AK가 우리가 AN이 3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K를 대입하시면 루트 3K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K 더하기 1을 우리가 구하시면은 더하기 1이기 때문에 3K 더하기 뭐가 나온다? 4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3K 더하기 4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의 제가 41이라 썼네요. 자, 여기 4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우리가 1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리식의 경우는 분모에 루트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뭘 곱할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K는 1분의 N에서 1부터 N까지 자, 3K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K 더하기 4에서 우리가 켤레로 우리가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모분자에 뭘 곱할까요? 그쵸? 우리가 루트 3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K 더하기 4를 우리가 분모분자에다가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합차 공식에서 어떻게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3K 더하기 1에서 3K 더하기 4를 빼야 돼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바로 마이너스 얼마다?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다? 루트 3K 더하기 1 빼기 루트 3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자, 시그마 앞으로 우리가 상수를 이렇게 곱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3분의 1 빠졌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로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3K 더하기 4가 앞에 오고요. 자, 빼기 뭐가 된다? 바로 루트 3K 더하기 1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축차 대입 하셔야 됩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로 루트 얼마다?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 루트 4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2를 대입하시면 루트 얼마가 나오냐면 2 대입하면 1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빼기 루트 여기다 2 대입하면 뭐다? 7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3 대입해 볼게요. 그럼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9 더하기 14니까 루트 얼마다? 13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빼기 루트 여기다 3 대입하겠습니다. 10 이렇게 되네. 자, 우리가 중간에 소거가 되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n까지 대입을 하면요. 이게 루트 바로 3n 더하기 4 빼기 루트 3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소거가 되네. 어떻게 소거가 되죠? 자,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4. 그럼 얘는 그 뭐다? 바로 루트 13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쌍으로 묶였는데 여기는 앞에 거 중에서 뒤에 게 남았죠. 그럼 얘는 뒤에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얘가 없어지고 얘가 남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뭐가 되냐면 3분의 1에 자, 그러면 뭐가 앞에 올까요? 자, 얘를 앞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n 더하기 4 되겠고요. 자, 루트 4는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자, 3분의 5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 문제는 요것이 얼마다? 3분의 5라고 푸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따라서 루트 3n 더하기 4 빼기 2가 얼마다? 5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루트 3n 더하기 4는 얼마다? 자, 마이너스 2양 되면 7이 되겠죠? 자, 그럼 양변 제곱할까요? 자, 제곱하면 3n 더하기 4는 49가 나오고요. 3n은 얼마다?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n은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주어진 수열이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먼저 구하시고요. 자, 이렇게 일반항 부분에 뭐가 돼 있다?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특히 분모에 루트가 있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분모 유리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자, 차례대로 대입해서 풀어 헤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면서 규칙적으로 남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자연수 n의 값은 바로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은 난이도가 상입니다.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2n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8의 배수임을 뭐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로 되어 있는데, 자, 수학적 귀납법, 자, 증명법이죠.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자, 첫 번째, 일단 시작이 맞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에 n이 k일 때 우리가 맞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n이 뭐일 때 k 플러스 한 번째를 우리가 보이는데 그때도 뭐다?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죠. 그럼 한번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n이 여기서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1일 때예요. 자, 그래서 n에다 1을 대입하시면 3의 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8이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8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뭐다? 시작은 맞아요. 그럼 중간에 그러면은 가정을 하나 해야 돼요. 자, n이 뭐일 때? 자, k일 때 우리가 8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k를 대입했으니까 우리가 3의 2k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8의 배수래. 그럼 8의 배수는요, 8이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8m 이렇게 보통 8k 이렇게 두는데 k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m이라고 뒀어요. 자, 그래서 8m이라고 하고 단 m은 무슨 수다? 우리가 자연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n이 뭐일 때, 그죠? k 플러스 한 번째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뭘 대입해야 된다? k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요 식은 이제 변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괄호 풀면 2k 더하기 2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리고 지수법칙에서 분리를 할 겁니다. 자, 3의 2k 거듭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해주는 부분이어서요. 바로 3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9 곱하기 3의 2k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9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간 단계에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는 9를 변형을 할 거예요. 자, 뭐로 변형할 것 같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8의 배수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9를 어떻게 할 거냐면 8 더하기 1로 이렇게 분해를 할 거예요. 자, 요게 그러면 3의 2k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당연히 괄호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8 곱하기 3의 2k 거듭제곱이 되고요. 자, 뒤에가 뭐가 되냐면 1하고 곱하면 2k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은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는 뭐의 배수다? 지금 8의 배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8의 배수인 걸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증명한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n이 k일 때 우리가 맞다고 가정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3의 2k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을 뭐라고 뒀죠? 그래서 8m이라 뒀죠. 그래서 8 곱하기 3의 2k 거듭제곱에다가 여기가 8m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로 묶어낼까요? 예, 이때는 뭐로 묶어내시면 되면 8로 묶어내면 돼요. 그럼 뭐가 남냐면 3의 2k 거듭제곱 더하기 뭐다? m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m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의 배수다? 자, 8의 배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k 플러스 한 번째일 때도 뭐가 되기 때문에 8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결론! 자, 1, 2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2n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은 뭐의 배수다? 8의 배수에다가 증명이 된 겁니다. 사실은 증명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패턴이 항상 정해져 있는 3단계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자주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서술형 문제는 13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대각선 길이가 2인 정사각형 R1에서 R1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R2. 그럼 그림 볼까요? 그리고 제일 큰 정사각형이 R1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한 요게 R2가 돼, 이게 R3가 돼. 그래서 점점 정사각형이 뭐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넓이를 우리가 TN이라고 했네요. 자, 넓이를 TN이라고 했을 때, 그죠? 9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딱 보니까 정사각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자, 중학교 때부터 무슨 개념이다? 이거는 바로 닮은 개념이 되고요. 닮음하면 떠오르는 게 뭐다? 바로 등비소열이 됩니다. 왜냐면 그 비가 닮은 비에서 나온 비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공식을 좀 하나 알아야 되겠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정사각형이 뭐다? 대각선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우리가 대각선 길이 어떻게 구하죠? 공식 루트 2a죠. 자, 어떻게 나온 거냐면 대각선 길이를 x라 둔다면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고요. 이게 2a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2a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R1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x1이라고 둔다고 하면 넓이가 x1 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x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요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대각선 길이가 얼마다? 2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루트 2 x1이 얼마다? 2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x1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 2분의 2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화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t1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그럼 t1은 뭐가 되냐면 x1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t2 한번 볼까요? 그럼 t2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째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죠? 그죠? 요 사각형이죠? 자, 요 사각형이면 요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x2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답 나오네. 뭐냐면,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다른 걸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하거든요. 그럼 요 길이는 이 대각선 길이 딱 반이에요. 그래서 바로 x2는 뭐가 되냐면 2의 2를 2로 나눈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다? 1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t2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2의 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비가 나오네. 얼마다? 2분의 1.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만 더 확인하는 게 뭐냐면 R3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3는 여기 R3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변을 뭐다? X3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의 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자, 요 X2가 아까 한 변의 길이 1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2가 돼요. 그러면은 X3는 나왔네. 그럼 X3는 뭐가 되냐면 루트 2를 2로 나눠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T3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T3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3의 제곱이 돼가지고요.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2가 돼서 얼마다? 2분의 그럼 나왔네. 바로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등비수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tn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tn 어떻게 구합니까? tn. 자, tn은 이렇게 되겠죠. 자, 첫째 항은 얼마다? 첫째 항은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가 수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물은 건 뭐냐면 바로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넓이에요. 자, 그러면 시그마 어떻게 돼?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T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뭐다? 2 곱하기 2분의 1의 뭐다? 우리가 바로 n-1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k 거듭제곱, k-1 거듭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2는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2분의 1의 k-1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자, 여기 어떻게 돼요? 1-r,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어떻게 되죠? 첫째 항 우리가 1 대입하시면 여기는 1이죠. 그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자, 항의수 모두 몇 개다? 9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얼마다? 그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분의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2 나누기 2분의 1은 2 곱하기 2가 돼서 얼마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4가 되는 거고요. 자, 뒤에 1-2분의 1의 뭐다? 9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 부분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1 빼기, 자, 2분의 1의 9제곱은요 2의 9제곱분의 1하고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 통분할 겁니다. 자,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2의 9제곱이 되고, 자, 1은 2의 9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 할 거예요. 그런데, 자, 4가 뭐죠? 2의 뭐다?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하고 2의 9제곱 약분이 돼요. 자, 그래서 분모는 뭐가 나오냐면 2의 7제곱이 나오고요. 위에는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2의 7제곱 얼마죠? 128입니다. 2의 9제곱은 512거든요. 그래서 510에서 1을 빼주시면 돼요. 아이고, 답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그죠? 128분의 51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도형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요. 항을 한 3개 정도 찾으시면 됩니다. 4개면 더 안전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하시면 되겠고요. 도형이기 때문에 닮은비, 등비수열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살펴보겠습니다. 14번은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n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은 0일 때 이 두 근은 알파n과 베타n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도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네,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알파n 더하기 베타n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바로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알파 n 하고요. 베타 n을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a분의 c가 되기 때문에요. n분의 마이너스 n의 n의 n 플러스 1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n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요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풀래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변을 그러면 우변이 일반항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n의 1부터 20까지, 그럼 요거 통분할게요. 일단 먼저 하나 더 적을까요? 자,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분수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통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알파 n, 베타 n 분의 요거 베타 n 더하기 알파 n인데요. 요거 교환 법칙 쓰시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그마 우리가 n은 1부터 어디까지? 여기 20까지죠? 자, 20까지. 자,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이 얼마다? n분의 1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계산하셔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계산하시면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분자 나누기 뭐다? 분모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여기 나누기가 곱하기로 고쳐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n하고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뭐 해야 될까요? 예, 바로 부분분수 분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자, 시그마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죠? 자, 마이너스 묶어냈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a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분리가 가능한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b 마이너스 a분의 1. 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바로 부분분수 분해였습니다. 자, 분모가 뭐가 돼 있을 때? 곱해져 있을 때. 자, 그럼 살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딱 1이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n의 1부터 20까지 바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좀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안에 곱해줄 겁니다. 곱했더니 순서만 좀 바꾸면 되겠네요.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분수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요. 축차 대입하시는 겁니다. 자,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그래서 규칙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빼기 얼마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2 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벌써 규칙 보이죠? 자, 3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3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자, 20까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21분의 1 빼기 20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없어지고 있죠? 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4분의 1도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 제일 앞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남아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없어지냐면 얘가 없어져서 얘만 남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21분의 1 빼기 얼마다?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1분의 1 빼기 21이 되네. 그러면 전체는 마이너스 21분의 얼마다? 2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서술형으로 내게 딱 맞는 문제네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뭘 보셔야 되는 문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중간에, 자, 그죠? 부분분수 분해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 살펴보겠습니다. 15번은 수열 AN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네요. 어떤 등차 수열입니다.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A1, A2 더하기 A2, A3 더하기 A3 곱하기 A4에서 9번째 항값을 곱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뭘 이용하셔야 되냐면 바로 시그마로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그마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시작은 K는 1부터 어디까지일까? 그죠? 1,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9번째 항까지가 되겠고요. 자, 앞에는 말 그대로 K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뒤에는 어떻게 되죠? 앞에 것보다는 딱 어떻게? 그죠?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곱하기 뭐다? AK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다행히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A는 주어져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만 여기 넣을게요. AN 플러스 1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다 뭐를 대입하면 된다? 우리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3N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자, AK는 그 뭐가 되냐면 3K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K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3K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K는 1부터 9까지. 자, 9K 제곱이 되고요. 자, 3K 마이너스 6K니까 마이너스 3K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서술형이니까 좀 일일이 해야겠죠? 자, 뺄셈. 자, 그러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바로 9K 제곱 마이너스.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자, 3K. 마이너스.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바로 2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곱해 있는 상수는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3 나가겠죠? 자, K는 1부터 9까지 K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K는 1부터 9까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이용하는 문제냐면 바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구하는 공식을 넣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9가 되죠. 자, 요거 뭘 쓰는 거죠? 자, K제곱. 자, 요거는 우리가 서술형에 적을 필요 없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자, 불러봅시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여기 N에다 뭘 대입해라? 9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산해 보겠습니다. 6분의 자 9 곱하기 10 곱하기 자, 그 다음에 2, 9, 18 더하기래요. 자, 그럼 얼마다? 19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K1부터 N까지 K 한번 구해볼까요? 자, 불러보시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9를 대입하시면요. 2분의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10 되는 거 맞죠?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2가 아니고요. 2가 몇 번? 9번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3으로 약분하면 2가 되고 여기 3이 되겠네요. 자, 약분하면 얼마다? 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3, 9, 27 곱하기 5 곱하기 19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 약분됩니다. 5가 되네요. 자, 그럼 요거는 3, 9, 27 그 다음에 곱하기 뭐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빼기 얼마다? 2, 9, 18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좀 계산이 가능하네요. 자, 뭐가 계산하냐면 그냥 할까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서 자, 27 곱하기 5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뭐로 묶어낼까요? 그죠? 바로 27 곱하기 5로 묶어내면 자, 뒤에가 19가 되고요. 여기 빼기 얼마가 된다? 1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요거 계산 따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거기 우리가 18을 일단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시면 27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죠? 그럼 27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7, 35, 그 다음 2호는 10이니까 135가 되겠습니다. 그럼 135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고요. 빼기 18이네. 자, 그럼 요건 그럼 어떻게 하자? 또 18로 묶을까요? 자, 그러면은 135 빼기 1 곱하기 18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요. 자, 바로 134하고 우리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18을 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관계는 없겠어요. 48, 32, 그리고 38은 24, 24니까 27, 18은 8, 자, 1000이 되겠고요. 41은 4, 그 다음에 3일은 3, 그 다음에 11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더해주시면 2, 1, 그 다음에 4 얼마다? 바로 2가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가 되냐면 2412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인 것이 뭐가 주어져 있다? 일반항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살펴보겠습니다. 16번 난이도 상이네요. 자, 학생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점화식을 물어본 부분이죠. 이건 복잡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이 뭐라고요?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네요. 그럼 AN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조로 나눴대.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학생 N명이었잖아요. 자, 근데 AN 플러스 1이란 말은 뭐냐면 N 플러스 1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몇 명이 나왔다? 그래서 한 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로 나눌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한 명이 왔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A에다가 A조에다 넣어줄 수 있잖아. 근데 A조에 넣는 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앞에 우리가 두 조로 나눈 가지수나 우리가 A에 넣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별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A조에 넣는 방법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A에 여기까지 방법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자, 또는 자,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B조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B조에 넣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이전에 A에 그러니까 AN 방법수와 어떻게 돼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증가했지만은 여기 넣거나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지수는요 바로 AN을 구했을 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될까? 이 두 조에 다 안 넣는단 말은? 그쵸? 얘를 우리가 한 조로 보고요. 요 새로 들어온 요 한 명을 한 조로 봐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두 조로 나누는 방법 맞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얘를 한 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지수는 뭐가 된다? 바로 한 가지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 명이 추가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된다? 가지수가 A조에 들어가는 가지수인데 A조에 넣는 수는요 그 앞에 있는 AN의 가지수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B조에 넣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AN 앞에서 n번째 했던 가지수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단독으로 얘 혼자 한 조일 수도 있잖아. 그죠? 왜냐면 기존 조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결론은 요게 두 조로 나눠졌지만 얘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혼자서만 한 조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요런 가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AN 플러스라고 AN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단계 딱 지나갔을 때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요거는 앞 단계에서 2배의 가지수. 어떻게? A에 넣을 수도 있고 B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다? 혼자 단독으로 한 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들어보시다시피 이거 복잡한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수학 익힘책에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학습평가 마지막 1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문제네요. 자, 그래서 난이도는 뭐다? 상입니다. 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성립합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에 n 거듭제곱이 n 제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시작이 맞는 걸 보여주고 n이 k일 때 맞다고 가정하면서 n이 k 플러스 한 번째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체크 하나 할게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자, 이유는 보통 수학적 귀납법은 n이 1일 때 이렇게 보는데 n이 1일 때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모든 자연수 하면 자연수의 제일 시작이 1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라고 보는데 요거는 n이 뭐일 때다? 5보다 크거나 같은 때니까 시작은 n이 5일 때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n이 5일 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좌변은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은 2의 5제곱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는 뭐다? 2의 5제곱은 32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우변은 뭐가 되냐면 5의 제곱이 되는데 5의 제곱 얼마다? 25죠. 자, 그러면 32는 당연히 25보다 커요. 그럼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등식 1번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 부등식 1은 자, 뭐하다? 자,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n이 뭐일 때 성립하는 거, 그죠?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셔야 되죠, 그죠? n이 k일 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의 k가 바로 k제곱보다 크다라고 임을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n이 k 플러스 한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n이 k 플러스 한 번째 1대를 보셔야 되는데, 한번 여기 중간에 설명만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목표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니까 뭘 보여주시면 되냐면, 이게 참이 되려고 하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단계에 그러면 뭐를 곱하시면 되냐면, 양변에다 뭘 곱한다? 일단 2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하자? 양변에 2를 곱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2의 k에다가도 2를 곱해야 되고요. k제곱에다가도 2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다?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현재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얘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t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는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등식에서는요. A가 B보다 크고요. B가 C보다 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그죠? A가 뭐다? 바로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는 2의 K제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다? 바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뭘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죠?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얘가 더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 얘는 얘보다 뭐다? 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뭘 보여줘야 된다? 이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번째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양변에 뭐를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k가 k 플러스 1이 되려고 하면 2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의 k 플러스 1이 거듭제곱이 뭐다? 일단은 얘는 맞거든요. 그러면 얘랑 뭐랑 비교하는가? 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k 제곱하고요. 이 k 제곱하고 바로 k 플러스 1의 제곱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어떻게 한다? 빼줄 겁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k 제곱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시면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k 제곱 마이너스 여기 2k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되냐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항상 맞다는 걸.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두 개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1 더했으니까 1 빼주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왜 참이 되냐면 자, 보세요.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k가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제일 작은 5를 대입해도 어떻게 될까요? 4의 제곱 얼마다? 16 빼기 하면 14잖아.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근데 얘가 제일 작은 수가 5기 때문에 더 큰 수를 대입하면 얘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항상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 바로 이 k제곱이 뭐보다는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뭐하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이 k제곱이요. 뭐다? 그죠?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서술형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요거 보여주는 걸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이 k 2의 k 플러스 1의 거듭제곱은 뭐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 거 맞죠? 자, 따라서 자, n이 뭐다? k 플러스 한 번째일 때도 부등식 1은 뭐다? 자, 성립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1번. 자, 1번이 뭐다? 시작. 자, 그 다음에 2번에 의해 자, 부등식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요. 자,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1은 여기다 적어야겠네요. 1은 자, 바로 n이 5보다 큰 자연수에서 뭐한다? 그죠? 성립한다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이 문제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요. 자, 우리가 부등식에서 바로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 3반 논법 비슷하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B가 C보다 크다는 거 보여줘서 A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학 익힘책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